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11일 아산 신창면의 한 사업장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가 23명까지 늘었습니다. 최근 아산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아산시가 3차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하루에만 아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1명이 신창면 소재에 있는 사업장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1일 직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전 직원과 가족 등을 검사한 결과 누적 확진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1일에 둔포면 소재의 한 사업장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도 20명으로 늘었고 12일 탕정면 소재의 한 회사에서 현장직 직원 3명이 감염되는 등 최근 사업체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2명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주춤했던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나면서 아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3차 예방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는 예방 백신 미접종자와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 위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예방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12일 기준 아산시 3차 예방 접종률은 39%로 전국 평균 4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잠정 중단했던 건강진단 발급 업무를 오는 17일부터 재개합니다. 발급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아산 시민으로 제한되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민원 5부제 등이 실시됩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심화된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올해 총 5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선 자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자금 60억 원과 경쟁력 강화 자금 110억 원, 혁신형 자금 120억 원, 기업 회생 자금 10억 원 등이며 대출 금리는 2.46%에서 2.55% 수준입니다. 자금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이나 건설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4대 시도가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 전달하기 위한 충청권 공통공약을 내놨는데요. 세종과 충남의 대표 건의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제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충청권 공동공약을 건의하기 위해 세종시청에 모였습니다. 이날 이들이 제안한 과제는 충청권 핵심 과제 2건과 4개 시도별 지역과제 각각 3건씩 모두 14건입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해 행정수도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을 해소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수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발판을 마련하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으로 혁신도시를 조기 완성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축으로 구축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세종과 충남의 지역과제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세종시는 세종 미디어 단지, 일명 세종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을 비롯해 충청권 국립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건설 및 수도권 전철 연장을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뉴스 중심축이 될 행정수도 세종에서 신속 정확한 취재와 보도가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미디어 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 충남도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과 충청권 국가 탄소 중립 클러스터 구축,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기존 남북 의제 교통망에서 소외된 동서쪽 광역 입체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중부권 교통 물량화과 중부 경제권 형성을 가져오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들 공약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향후 실행력 담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충남 선대위가 연석회의를 열고 대선 승리를 위해 대동단결을 다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정진석 충남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충청이 이번 대선의 성패를 갈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현 정권의 5년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부동산 정책 등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정상화시킬 적임자는 윤석열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대선의 성패가 6.1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충청인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이유이고, 홍문표 위원장은 충남 홀대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충남은 여당이 집권하는데도 혁신도시 문제와 지방은행의 부재, 정부 주요 인사 지역 편중 등 여전히 홀대를 받고 있다며 정권을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들고 나와서 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우리 국민의 힘이 돼서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홀대받지 않는 우리 충남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앞장서서 승리하는 이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이날 연석회의에는 선대위원장단인 국민의힘 충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사이버 선대위와 여성 선대위에 이어 이날 오후 청년 선대위 출범식을 열어 대선 승리를 위한 삼각편대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정부가 매년 1월 29일을 법정기념일인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열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1월 29일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한 날로서 세종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이날을 기념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SK텔레콤과 함께 T전화 안심콜 번호 확인 서비스를 시범 시행합니다. 안심콜 번호 확인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안심콜 공공데이터와 통신사의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한 것으로 전화 앱에서 코로나19 안심콜 번호를 입력하면 매장명이 자동으로 표출됩니다. 이에 따라 안심콜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줄이고 출입 기록의 정확성이 높아져 역학조사 시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행복도시에서 공급될 아파트 분양과 임대 물량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7천여 세대 규모인데 분양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대신 임대가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김우순 기자가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짚어봤습니다. 지난주 행복청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모두 7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3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3과 5-1 생활권 유지로 공급될 예정이고 금년 준공 물량 4,000세대는 4-2 생활권, 1-5 생활권 중심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아파트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분양은 7개 단지 4,142세대, 임대는 8개 단지 2,885세대 등 모두 7,027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분양은 6-3 생활권 M4블럭이 유력합니다. 아직 정확한 시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중 공급될 예정이며 민간 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모두 839세대가 공급됩니다. 이어 4-2 생활권 1개 블록과 5-1 생활권 2개 블록에 모두 1,482세대 규모의 민간 분양이 예정돼 있고 6-3 생활권과 4-2 생활권 각각 1개 블록에 1,185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1-1 생활권엔 636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공급도 예고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전체 분양 물량은 4,100여 세대인데 이는 지난해 분양된 5천여 세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지역 부동산 업계나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반면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199세대 공급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천여 세대로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주로 6생활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6-3 생활권 M4블럭 161세대를 시작으로 6개 블록에서 2,425세대가 공급되고 5-1 생활권과 1-1 생활권에서 460세대 등 모두 2,885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아파트 전체 공급량은 1,000세대가량 늘어난 가운데 분양 물량은 오히려 줄이고 임대 물량을 대폭 늘리는 공급 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 달에 30만 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되며 자세한 신청 문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과로 하면 됩니다. 지난해 5월 준공된 세종예술의 전당이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에서 주관한 2021년 제7회 한국문화공간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문화공간상은 우수하고 가치 있는 문화공간 건축물을 소개하고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간 비전을 제공하는 건축물의 발굴, 시상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세종예술의 전당은 공연장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한편 세종예술의 전당은 총 사업비 1,036억 원을 투입해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공연장은 1,071석으로 오페라와 뮤지컬, 연극,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공연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아산시가 버스와 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물 1,445곳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습니다.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다중이용시설물에 적용하면서 정확한 위치 파악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버스 정류장. 위치를 알리는 주소판이 설치됐습니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한 것으로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도 적용한 겁니다. 주소 부여를 통해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경찰이나 소방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정보가 경찰이나 소방서에 공유돼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주소가 없다 보면은 시민들이 여기가 어디 위치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랬을 때 사물 주소가 있다면은 이 사물 주소를 말함으로써 그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그 위치를 저희가 제공받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잘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아산시는 버스 정류장을 비롯해 육교 승강기, 어린이 공원 등 모두 6종의
특히 버스 정류장 사물 주소판의 경우에는 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시는 올해 전기차 충전소와 노회 주차장 등에 사물 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물 주소판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안전교육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총 9차례에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으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미래교육 2030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6월 동시지방선거에선 3선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교육 현장. 김지철 교육감은 이러한 대위기가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을 앞당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체제로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전환의 시대 충남 미래교육 2030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대 전환 과제로는 교육 과정과 공간, 생태, 디지털, 교육 협력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학교 자율 특색 과정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업 선택과 설계, 개별 맞춤형 평가가 확대됩니다. 이제 학생들이 학습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자신만의 교육과정으로 학습을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학습 공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미세먼지와 성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그린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탄소 중립 등 실천 중심의 생태 전환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편 다음 달 5일 아산에서 출판 기념회를 여는 김 교육감은 3선 도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등 착오 없는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 세종 지역에서 119 신고 접수 건수가 하루 평균 27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 신고 접수 건수는 10만 1,169건으로 전년 대비 7.4% 늘어났습니다. 접수 처리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재 등 현장 출동이 4만 1,0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원 처리와 의료 상담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조치원읍으로 19.3%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인구 증가와 코로나19 관련 이송, 의료 상담 전화가 더해지면서 신고 접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오늘 19일까지 2022년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할 청소년위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천안 지역 청소년으로 1년 동안 청소년 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과 교류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른 시도와는 달리 별도의 사무기구가 없다 보니 자치경찰 역할에 제한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세종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과 경비 사무를 비롯해 아동과 청소년, 가정폭력 등 민생 분야에서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자치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세종경찰청에서 처리해왔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지 않도록 한 경찰법 특례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다 보니 업무나 인사권 독립에 제한이 있었고 관련 예산 처리에도 애로사항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세종시가 올해 자치경찰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법상의 세종시 특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세종경찰청에서 처리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별도 사무기구에서 처리하고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화하겠습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시민중심 네트워크인 으뜸마루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난해 지구대 2곳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주민추천제를 올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주요 시책 중 하나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최일선 치안연장 책임자까지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실험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아산시가 정부에 요청한 아산세무서 공공청사부지 매입비가 또다시 제외됐습니다. 수요자인 아산세무서의 반대가 여전하면서 올해도 세무서 신축 이전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비축 토지 예산에 아산세무서 공공청사부지 매입비를 반영해달라고 제안서를 제출한 아산시. 결과는 또다시 미반영이었습니다. 제외 사유는 수요 공급 비매칭. 수요자인 국세청과 아산세무서가 온천지구 내 공공청사 신축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배방읍에 임시청사를 두고 있는 아산세무서는 납세자 편의 등의 이유로 온천지구 내 이전을 2018년부터 반대하고 있는 상태. 지속적인 아산시의 설득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지 전체 면적 중 20%를 아산세무서 이전 신축 부지로 지정한 아산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반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아산시는 올해 세무서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세무서 이전이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다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탓에 방학 때마다 열렸던 천안시 영어 캠프가 중단됐는데요. 올해는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를 활용해 재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송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을 본떠 만든 가상세계. 아바타가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코로나19 탓에 중단됐던 천안시 영어 캠프가 메타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식당이나 병원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들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 각 상황에 필요한 영어 표현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원어민 교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금세 친구가 됩니다. 학원 가면 그냥 다 똑같은 친구들이랑 하는데 이 메타버스를 영어 캠프 하면은 몰랐던 애들이랑도 같이 하고 또 제 캐릭터도 꾸며보니까 뭔가 좀 되게 새롭고 즐거웠어요. 천안시와 영어 캠프를 주관하는 나사렛대가 함께 조성한 것으로 따분할 수 있는 영어 수업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4일 동안 열린 캠프에는 천안 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400명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시대의 흐름인 3차원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체험하면서 재미있게 영어도 공부하고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인 메타버스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영어 캠프의 만족도를 조사해 앞으로도 메타버스로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